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내용으로 나라 살림은 어려워졌고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하십니다.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 경제 대책에는 뭉그적거리면서 보도사진용 현장만 찾는다고 민생 쇼란 국민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께서는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마저 잃어가고 계십니다. 윤 정권이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실험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국민 부담을 줄일 교통비 절반 지원법 등 우리 당이 제안한 22대 민생 법안 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서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에도 불편함이 크셨습니다.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입니다. 추석 직전 야당 당대표를 기소하더니 권익위 표적감사는 또 연장했습니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 눈치만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지켜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삶부터 챙기는 민생제일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중점 추진하기로 한 22대 민생 입법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민생 예산의 목록도 조만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과 민생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를 부각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꾼 무늬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과 공보기획을 하나로 묶겠다는 것인데 번지수부터 틀렸습니다. 국민께서 요구한 인적쇄신의 본질은 검찰 출신들에게 휘둘린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난맥의 총책임자인 비서실장과 인사, 총무, 법무, 공직기강 등 검찰 출신 비서관, 즉 육상시 검역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포장지만 갈아 끼우고 보여주기식 감찰로 애꿎은 실무자만 50여 명 옷을 벗겨서는 그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십니다. 당장 대통령실 내부부터 실무진을 제물로 삼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공화기작이 없는 쇄신은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아집에 가까운 검역관 지키기부터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비호 속에 검역관이 자리를 보존한 사이 대통령실은 외교 결례와 의전 실책을 또 반복했습니다. 추석 기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를 애도한 글에 이름을 틀리며 외교 망신을 당했고 대통령 피해 현장에서 입은 새 민방위 복에는 대통령 표차를 달아 의전, 경호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아집을 계속 고집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건, 사고는 계속 앞으로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하루속히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아가겠습니다. 여당도 더는 발목 잡지 말고 국민과 고객을 위해 대통령실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리고 부정의와 불공정을 바로잡아라 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무능하고 무대책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행하기 위해 정쟁을 유도하고 사정정국을 조성해서 전국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감장에 말꼬리 하나와 기억 하나를 문제 삼아서 제1야당 당대표를 추석 직전에 기소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의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도 못하는 검찰은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같은 편에는 솜방망이, 상대편에는 쇠몽둥이와 같은 편향된 검찰의 특권 남용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하고 결국 자승다박이 될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 쇼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의 행보와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만 쇼는 있으나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흰남노 태풍 현장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높이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도 넓히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에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정부가 움직일지 걱정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것이 쌀값입니다. 추석이 지나 햅쌀이 나오면 쌀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년이 들면 농민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한숨을 짓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대책을 제발 실행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 시장 가격에 따른 자동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10만 톤 이상의 쌀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 안정에 나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지난 추석에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시장 상인들은 작년 추석에 비해서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울상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에 지역화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단비 같은 존재였는지 상인들 얘기를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등 초부자의 세금을 깎고 국유재산을 특혜 매각해서 재정을 메꾸려는 정부 여당과 초부자 감세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막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부활시키고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을 김종훈입니다.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 느꼈던 현장의 바닥 민심을 한마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이리도 무능하고 무대책이냐. 아무리 국정 경험이 없다고, 아무리 대통령을 처음 한다지만 해도 너무하다. 윤석열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자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켜 한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유독 한국만 보조금 지원을 제외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입만 열면 한미동맹 강화를 외쳐왔는데 한국만 쏙 빼놓은 역대급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경제 패권 전쟁에서 IPEF, 반도체 동맹 등에 가입하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적극적으로 자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글로벌 혹으로 팽당했을 뿐입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서민들은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그나마 부양해 왔던 지역화폐 예산 700억 원 전액 삭감,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 1,000억 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일자리 예산 8천억 원, 지역 균형 발전에 그나마 역할을 하는 지역 SOC 예산 2조 8천억 원, 게다가 문화예술 체육관광 예산 900억 원까지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기 때문입니다. 경기 후퇴기에 실업은 증가하고 생활물가는 오르고 서민층의 삶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긴축 재정을 편성하고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반면에 부자 감세는 확대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 3%이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완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간 부자 감세액은 연평균 13조 원, 전체 60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만큼 세수가 감소하기에 내년 예산부터 취약계층의 복지 예산 대폭 줄였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윤석열 정부는 경제 무능과 외교 실패를 덮기 위해 문재인 정부 인사의 정책 뒷조사, 야당 대표에 대한 저인망식 정치 보복, 이런 표적 수사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기소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쏠리는 국민의 눈을 잠시라도 돌려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 쇼이자 치졸한 정치 탄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허위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없이 불송치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김혜경 여사의 8만 7천 원 밥값은 130여 군데나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 조사까지, 한마디로 검찰공화국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라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이 아니라 검찰과 함께하는 정부, 대기업과 부자들과 미국 국민을 위한 정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양두구육, 내로남불입니다. 독선거 완원에 빠진 점령군 행세에 부끄럼도 모르는 위선적 언행까지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정 실패와 경제 무능을 가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야당 대표까지 정치 보복, 표적 수사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 역주행을 민주당이 기필코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국정조사,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은 우선 민생 제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부자 감세 저지하고 민생 예산 증액시키겠습니다. 외교 참사, 경제 위기 극복에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보름달만큼 넉넉한 한가위였어야 했지만 한 달 새 2번이나 덮친 집중호우 피해와 함께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으로 인해 예년과 같은 명절의 풍족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덮친 끝없는 고물과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10년 만에 국제상품 수지 적자, 풀릴 기미 없는 북핵 문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은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복지시설, 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공화국 조성에만 몰두하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유일한 민생정당임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추석 민심은 매서웠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국정운영 부실, 독선적인 일처리, 인사 실패,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 사정기관을 이용한 정치 탄압 등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러 문제들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가 만약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석 바로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국민들도 과연 김건희 여사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자질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석박사 논문 표절, 고의 상습적 허위 경력 기재, 코바나 콘텐츠 후원 사접 공사, 특혜 등 도저히 한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정치검찰 뒤에 숨어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요량이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집회의 모두 말씀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생이 불안하고 민생이 고통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이런 무능, 무대책, 내홍 이런 것들로 추석 밥상에도 좀 국민 여러분들의 시름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에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이제 이사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공사 이전 비용이 당초 국민과 약속했던 것과 다른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들의 이 사적 수주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국정조사 그리고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출범을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첫 공개 회의가 제1차 회의가 공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임위별로 참 분산되어 있는 이런 대통령실과 이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혹들을 낱낱이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들을 가감없이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필요하다, 추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런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당장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하고요. 여당에서도 이 추석 기간, 추석 명절 동안 이 냉혹한 민심을 똑똑히 확인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특검법을 외면하고 정권을 비호하려는 그런 모습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비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7일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 상임위들이 본격 가동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워크숍을 통해 선정했던 22대 민생 입법과제들을 중심으로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생제일정당의 그런 모습을, 책임을 다해 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 법사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간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법사위 통과가 좀 안 된다면은 그 이후 스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데드라인은 따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선 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잘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상정 자체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정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여당의 회피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이 국민의 민심을 여당도 확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받을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않고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 보고서 공부 시한인데 네. 당에서 입장이 어떤지. 인준 표결을 위한 이런 그 일정이 잡혀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국민의힘 여당 측의 이런 이 일정을 협의할 원내 지도부가 또 이런 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부분을 빠르게 좀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측의 이 협상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적격, 부적격을 바로 한다는. 저희 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의 이런 부적격 의견이 우리 당론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면? 질문 없으시죠? 아까 원내대표께서 그 22개 원내대표가 만드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로드맵 이런 걸 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관련해서 좀 나오고 우선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우리가 22대 민생 입법과제들을 선정해 놓은 것들이 사실상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그리고 시급한 이런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런 쌀가루 흡수로 인해 많은 농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 관련된 이런 쌀가루 안정화를 위한 이런 법안들이라든지, 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이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이 간사들과 그리고 이 각 상임위의 위원들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표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